오늘도 문제 좀 필요하면 얘기해요. 그 교평수 미리 좀 나눠주게. 여기 레벨 3, 4, 5를 내가 지금 분류를 안 해놔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고난이도는 교평수 쪽에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줄까? 필요하면 할게. 필요하면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단권화 교재를 여름방학 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겨울방학 들어가서 바로 그냥 교평수 들어가려고 해요. 교평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를 포함한 급수는 넘어가고요. 교대 급수로 한번 가볼게요. 교대 급수는 다른 말로 그냥 진동급수예요. 진동급수.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25번을 하기 전에 얘는 약간 좀 이런 걸로 좀 볼게요. 교대, 이 진동과 관련된 급수는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4분의, 플러스 3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가는 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이거 안 돼.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4 빼기 5 더하기 5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2 2 빼기 3 3 빼기 4 4 빼기 5 이렇게 딱 이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심플한 게 3, 4번이라서 이거 먼저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일단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극한을 취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이게 그 짝수 번째에서 끝나는지 홀수 번째에서 끝나는지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홀수 번째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1. 그쵸? S1 1, S3도 1, S5도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끝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S2는 빵, S4도 빵, S6도 빵. 그래서 얘는 그냥 0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르네.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괄호가 있잖아요. 그럼 괄호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항이에요. 이게 지금 A1이에요. 요게 A2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라서 그냥 요겁니다. 사실상 밑에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참고로 짝수인 경우는 지금 밑에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홀수로 끝나면은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다 지워지고 나면은 1만 남아요. 그쵸? 왜? 아니 뭐 계속 1 제외하고 뒤에서 2개씩 계속 지워지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짝수 번째로 끝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 하고요. 짝수 번째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죠.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요.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래서 그냥 얘가 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그냥 2n분의 1이라고 칠게요. 그냥 편의상 2n분의 1이라고 칩시다. 이거 원래는 그냥 n이지만 그냥 n이라고 칠게요. 근데 어차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빵으로 가서 그냥 1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는 마지막 뒤에 하나가 남냐 안 남냐예요. 남냐 안 남냐인데 어차피 남든 안 남든 일반항으로 0으로 가는 애이기 때문에 얘는 남아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 얘는 남는지 안 남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상태 어차피 이거 짝수 번째니까 이거 먼저 본다 그러면
마일 이렇게 가니까 이건 지금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밑에 거는 좀 쉬워서 그런데 아예 그냥 이걸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홀수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이 지워지네요. 그렇죠? S3가 1, S5도 1, S7도 1. 그렇죠? 얘는 그래서 그냥 1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짝수 번째로 간다면 얘는 1 하고요. 짝수 번째로 끝나는 거. 짝수 번째로 끝나는 거. 중간 다 지워져요. 짝수 번째로 끝나는 거. 중간 다 지워지죠. 그래서 얘는 1-n에다가 n이 무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얘가 지금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다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전개 놓고 난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가지고 2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얘는 열어놓고 지워놓고 나면은 마지막 게 하나가 남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교대급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일단 진동을 하든 뭘 하든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얘 지금 일반항 0으로 갑니다. 위에 거. 그러니까 얘는 수렴의 여지가 있는 거야. 100% 수렴은 아니에요. 여지가 있는 거라서 가볼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일단 일반항이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가잖아요. 일반항 0으로 가니까 얘도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남냐 안 남냐기 때문에 일반항 0으로 가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는 일반항 0이에요. 그냥 아예 그냥 0000000 이거니까. 근데 위는 일반항이 진동이에요.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일반항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항이 존재하면은 빵! 안 존재하면 1.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일반항이 발산해요. 고민도 없어요. 그냥 발산해요. 수렴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얘도 일반항이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이네. 0으로 수렴 안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발산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구나.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진동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자, 그 외에 진동 케이스에서는 추가적으로 저까지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볼까요? 다 비슷한데 27번 한 번만 해볼게요. 종류별로 좀 하느라고. 근데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아서 그냥 딱 보면은 느낌이 오기는 할 겁니다. 그쵸?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발산하네요. 애초에 일반항이 0으로 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1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항들 다 빵으로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로 그냥 끝나게 되네요. 수렴합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항 0으로 가죠. 앞뒤로 계속 지어지네. 짝수 번째, 홀수 번째인지는 마지막 항이 남냐 안 남냐인데 걔가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1로 수렴한다.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급수와 극한 사이의 관계도 한 번만 좀 볼게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요. 자, 그걸 가지고 28번부터 36번까지 잠깐 1분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2분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28부터 36까지. 자, 급수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먼저 따지고 0이 되면 그때 이제 수렴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아이고야, 다들 너무 쉬웠구나. 어? 프린트를 어떤 거?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지금 일반항이 2n이네요. 극한 취하면 무한대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구나. 일단 바로 발산.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등차수열이잖아요. 3n-5죠. 그래서 극한은 무한대로 가니까 당연히 발산. 자, 얘는 그냥 2니까 일반항이잖아요. 당연히 발산.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의 n제곱이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당연히 발산. 0이 아니면 일단 발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일반항 자체가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도 그냥 발산. 급수를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아예 급수는 판단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마치 약간 좀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지? 그 대학교 입시 보면 이제 1차 서류전형. 우리 수렴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서류전형. 너 영어로 안 가잖아. 탈락. 미안. 약간 좀 서류 강탈 같은 느낌. 그리고 영어로 가면은 이때 그제야 수렴하는지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 봐야 되죠. 2차 면접.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1 빼기 3분의 1의 n제곱이다. 그럼 얘는 1로 수렴. 탈락. 그죠? 0이 아니면 일단 탈락.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극한 취해보면은 얘는 n 플러스 1이죠. 얘는 그냥 1로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또 발산. 자, 얘 같은 경우도 극한 취해보면은 로그 2의 2n-1분의 n이니까 얘는 로그 2의 2분의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 또 발산.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극한 자체가 이거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3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도 또 발산.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왜 한다고요? 발산하는 것들 빨리빨리 걸러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급수가 수렴하면 0인 거를 끌고 와야 되는 문제로 들어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7번 문제를 한번 좀 본다면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1 빼기 1 플러스 A2 빼기 2분의 A2 빼기 요게 지금 수렴한대요. 그럼 요게 수렴한다라는 거는 일반항 자체가 n분의 an 빼기 이거의 급수잖아요. 이게 지금 수렴한다라는 얘기인데 수렴한다? 그럼 당연히 일반항이 0으로 간다?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n분의 an이 지금 1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일단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걸 설명하는 애들은 an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헷갈리면 그냥 n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빼기 an 분의 3n-4an 수렴하면은 그냥 그 형태 그대로 가줘야 되니까 부모 분자를 n으로 한번 나눠보자. 나눠서 들어가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 빼기 n분의 an 얘는 3 빼기 4 곱하기 n분의 an 그럼 이제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얘도 1, 얘도 1 2 빼기 1 3 빼기 4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렴하면 일반항 빵 이게 제일 중요해요. 39번 한번 해볼게요. 39번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A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만족하는 AN 중에 어떤 것도 얘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 그냥 N이라고 해도 답이 절대 틀릴 일은 없어요. 그치? 근데 서술형은 감춰 먹어요. 그치,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얘를 BN 같은 걸로 치환해서 AN을 NBN으로 바꿔놔도 돼요. 오케이.
그쵸. 아우, 별로 문제가 안 되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그럼 얘는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2n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쵸? 자, 일단 얘는 빵. 얘가 2로 수렴하니까, 얘는 2로 수렴하겠지. 뭐, 원래 an이 수렴하는 건 증명해야 되지만, 뭐, 서수령이 아닌 이상 굳이 증명까지 쓰진 않아도 되겠죠. 확실하게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2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저희 40번 한 번만 후딱 봐봅시다. 40번.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돼요. 그치. 일반항이 0이 아니면 급수가 수렴은 안 하고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꼭 급수가 수렴하진 않아요. 일반항이 4분의 1로 가는 건가? 일반항은 0이네. 지금 4번이구나. 걔는 급수 계산한 거지? 오케이. 다들 잘했네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쵸. 이게 지금 SN 극한이죠? SN 극한 3분의 4. 그래서 SN 극한은 3분의 4로 써주고, 그러면 일반항은 빵이니까, 요거는 그냥 빵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약분해주면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빵이고요. 약분하면 8 더하기 4니까 1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신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순간 당황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뭐지? SN하고 막 이러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의 수렴과 발산조사 43번 방금 했던 건데 일단 한번 43번도 후딱 한번 해봅시다.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일단 제껴주고요. 그 다음에 0인 경우들 중에서 급수를 실제로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일단 1번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냐? 이 일반항이 좀 이게 일반항이 뭐지? 그쵸? 요즘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4분의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그냥 n분의 2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 3모 7고 그죠? 분모는 등차수열. 분자도 등차수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면 나머지는 얘네가 그냥 일반항으로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일반항이 2분의 nn 플러스 1분의 2n 제곱이니까 n 약분해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뭐지? 4n. 미안해. 4n. 그쵸?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극한을 취해보면은 빵 나와요. 극한을 취해보면은 1이 나오죠. 자, 얘는 극한을 취해보면은 1이 나오고, 얘는 극한 취하면 빵이 나오네요. 얘는 극한 취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극한이 0으로 안 가는 애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극한 0 되는 경우 중에 발산하는 애들을 또 걸러줘야 되겠죠. 자, 근데 그 중에 1번이 얘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라는 거야. 1번. 얘는 증명 방법이 되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수식적으로 딱 나온 게 아니라 얘는 좀 기억해줘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 사실 뭐 쓴다면 이거 로그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로그 관련된 거는 일단 그냥 논외로 쳤어요. 시그마 친한 것들 중에서도 발생하는 게 많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일반항은 용어로 가지만 얘는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4번은 얘가 돼요. 부분문수. 그렇죠. 얘 부분문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얘는 아예 그냥 2, 4를 앞으로 빼놓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앞뒤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거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무한대분의 1로 나와서 얘 그냥 빵이죠. 얘 그냥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딴 게 뭐가 있더라? 뭘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닌가? 사실 여기가 발산하는 케이스는 다 어떤 케이스냐면 분자가 1인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1 이하가 됐을 때 발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만약에 알고 싶을까봐 그냥 한번 얘기한 거예요. 분자가 1인 경우는 분모가 1차 이하일 때 발산을 해요. 1차일 때는 딱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다. 그럼 얘는 유사해요. 뭐랑 유사하냐? 2루트 n분의 1과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루트 n분의 1의 딱 절반이라서 요거 자체가 어차피 발산하는 애니까 절반에도 발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분모가 1차 이하인 경우에는 다 발산합니다. 1차 초과는 순간 수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한 애가 어떤 거냐면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게 무리식으로 해서 수렴하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유일한 케이스? 수렴하는 거 많은데 내신에 나온다면 얘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얘밖에. 왜? n 기준으로 2분의 3차예요. 1차 초과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켤레를 취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얘는 뭐 굳이 찢어낸다면 통째로 켤레해도 상관은 없지만 묶을 수 있는 대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만 켤레 취하면 빨리 정확하게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일단은 냅둬도 돼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냥 지금 여유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냥 얘기한 것 뿐인 거지. 그냥 요것만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1번만. 요 내용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급수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등비급수가 등비수열의 극한 다음 버전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똑같이 한번 좀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똑같이 SN을 구해놔 봐야 돼요. 그러면 SN은 둘로 나눠지죠. 어떤 경우로 나눠져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와 공비가 1인 경우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공비가 1인 경우는 애초에 등비수열의 합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비 빼기 아니다. 반대로 쓸게.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한개수 제곱으로 나오겠고 얘는 NA로 등장을 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급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극한을 취해봅시다. 극한을 취해볼게요. 얘도 극한. 얘도 극한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수렴할 가능성이 뭐밖에 없냐? A가 0일 때만 그나마 0으로 수렴하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발산해버립니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어차피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예요. 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와! 아래 n제곱이잖아요. 다 따져야 돼요. 자,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면은 아래 n제곱이 빵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지워진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공비분의 초항으로 나와요. 1-r분의 a가 됩니다. 별이 100만 개예요. 그냥 뭐 지긋지긋하게 많이 쓰게 될 내용이에요. 1-r분의 a라는 거. 자, 그리고 공비가 크기 1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당장 일반항 자체가 지금 발산해버리는데 수렴할 리가 없겠죠. 잠깐만! 그러면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0으로 수렴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수렴은 쟤만 하나? 진짜로 쟤만 해요. 0으로 안 가면 애초에 수렴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진동도 아까 봤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죠. 진동하는 거. 다 발산합니다. 발산. 그럼 R이 1일 때도 R이 1일 때 밑에서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패스. 자, 그러면은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 그래서 얘도 발산을 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어떻게 돼요? 쟤랑 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아예 공비가 빵이거나, 그렇죠? 아예 초항이 빵이거나, 아니면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랑 굉장히 유사한데 딱 하나 등호가 빠져요. 등호가 빠집니다. 얘는 공비가 1이어도 등비수열이 극한이 수렴하지만 등비급수는 공비가 1이면 수렴을 안 해요. 초항이 0인 경우는 배제하고, 그죠? 초항이 0인 경우는 배제하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요거랑 요것만 급수가 수렴하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요거랑 요거만. 자, 그때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잠깐만. 등비수열은 0으로 수렴할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어때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단 등비수열은 역도 성립한다라는 거.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괜찮죠? 등비수열의 한정에서는 등비수열은 0으로 수렴하면 급수가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죠?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죠?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할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똑같아서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0 가는 것과 급수가 수렴하는 게 똑같네. 그렇죠? 그래서 조건 자체가 똑같아요. 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등비 수열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가? 아니 딴 것도 많아요. 딴 것도 많은데 걔네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하나씩 봐야 되는 거고 얘만 엄청 많이 나오니까 얘만 특별히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실상 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1부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이제 문제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저기 44번부터 약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44번부터 53번까지 잠깐만 한번 3분 정도만 풀어볼게요. 초항이 0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그치.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도 등비수열은 0으로 수렴하죠. 그치. 0으로 수렴할 조건이니까.
자, 일단 천천히 좀 가볼게요. 뭐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을 거라서 그냥 설명 들어가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초항은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1이에요. 그쵸? 사실 초항이 0이 아닌 상태라면, 아니, 초항이 0이 나올 리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나 좀 초항이 0 되는 경우인데, 이건 뭐 어차피 초항이 또 1로 잡혀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수렴하겠네. 뭐라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렇죠? 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에요? 왜냐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한계수 제곱의 극한이라 어차피 이게 빵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로 나온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네.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 우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냥 발산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일반항 자체가 절대 0으로 안 가요. 오케이. 발산입니다. 이걸 보고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발산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아이고, 이것도 또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얘도 그냥 발산 그냥 이러고 넘어가 달라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 초항은 1이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3분의 5분의 1이니까 5분의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또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럼 얘도 또 당연히 수렴하겠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그래서 6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초항은 3분의 4. 공비는 3분의 2.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계산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3분의 1분의 3분의 4니까 그냥 4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공비값이 얘는 마이너스 1.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당연히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수렴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되니까 루트 2분의 1. 그쵸?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할 조건을 구해달라. 초항은 이미 1이 나왔어요. 그럼 공비만 좀 따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급수가 수렴하려고 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여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때 수렴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다.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공비 자체가 4x 마이너스 1이라 얘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x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여야지만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굳이 수렴값을 따진다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라고 그냥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x. 자, 걔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2에서 2 사이여야지만 수렴할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이 수렴을 써보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야, 오늘 등비급수까지 끝내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굉장히 욕심이기는 했어요. 진짜로. 등비급수까지 끝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는 되게, 마음이 좀 놓여요. 뒤에 가서 안 바빠질 테니까. 다행이에요. 자, 근데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지수함수 미분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신세계가 열려요. 좀 빡셉니다. 조금 빡세요. 자, 54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54번. 다 수렴 조건까지만 일단 좀 가봅시다. 자, 등비수열 3의 x-8의 n제곱. 그 다음에 3분의 5 x의 n제곱. 그렇죠? 얘는 극한이고요. 얘는 급수예요. 자, 이게 둘 다 수렴하도록 해달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수렴 조건으로 가주면 돼요. 얘는 초항이자 공비가 요거니까 3분의 x-8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하지만
극한이 수렴하는 거라 얘는 등호까지 들어가도 되겠네요. 자, 다만 얘는 초항 공비 똑같아요. 하지만 급수기 때문에 초항의자 공비인 애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딱 그 하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x값이 3 했으니까 마3에다가 8 됐으면 5가 되겠고요. 3에다가 8 됐으니까 11. x가 5부터 11까지 가능한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가 그럼 어떻게 되지? 마3에다가 마8. 얘는 지금 3에다가 5 뺐으니까 마2. 그렇죠? 그래서 x는 2와 8 사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6과 7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13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저기 57번 한 번만 해볼게요. 57번. 앞에까지는 좀 숙제로 갈게요. 자, 미적분은 단권화 교재까지만 일단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숙제를 더 필요한 친구들은 달라고 얘기해 줄게요. 근데 나는 사실 미적분은 이 시간에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수투가 지금 아예 끝장이 나는 게 좋아요. 지금 아예 끝장을 내놓으면은 나중에 그 겨울방학 들어갈 때도 미적분 들어갈 때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막상 올라가잖아요. 미적분 들어가면은 수원수투 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아예 킬러까지 학기 중에 킬러까지 아예 끝장을 내놔야 3학년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3학년 올라가면은 그러면 수원수투 할 시간이 아예 없냐? 우리 클리닉 시간 때 3학년들은 매주 모의고사를 봅니다. 클리닉 시간 때. 그걸 어차피 카이 테스트로 봐요. 업로드가 다 됩니다. 그 본인 정보 기록이. 그래서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좀 보면서 수원수투에 대한 어떤 감, 이런 거는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자랑하자면 6월 모의고사 100점이 나왔지.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100점 나왔어. 놀라워. 화이팅. 자, 일단은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렴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등비급수를 딱 꼽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렴값으로 될 수 있는 애들과 없는 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얘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넣어봐도 돼요. 일일이 넣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은 다들 나왔네요. 자,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지만 되겠네. 그럼 얘는 수렴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 될 텐데, 지금 얘는 그러면 어떻게 잡지? 이거 어떻게 하지? 분수함수네. 헷갈리네. 아이고, 이게 일일이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아예 그냥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몫을 빼내야 되니까 R-1분의 마이너스 R. 그럼 몫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분자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아예 그래프가 보기 편하니까. 그렇죠? 그럼 1,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고, 분자가 음수인 상태예요. 얘는 지금 6호랑 6홀로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다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죠.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함수값부터 1 집어넣은 함수가 1이 없네. 와, 이거 다 되네. 그쵸? 이게 다 되는 상태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한마디로 급수값으로 가능한 애들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옵니다. 모든 값이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1번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급수의 합으로 나타내질 수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는 저기 57번까지라고 얘기는 할 텐데 수요일까지 다 풀기는 조금 빡셀 수도 있기는 해요. 최대한 좀 정리만 좀 해볼게요. 자료 모자라면 얘기하고요. 호이! 아우, 고생했어요. 저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없나요? 잘 가.